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크푸드로 가득했던 미국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식습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식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채소를 먹고 비만으로 고생하던 학생들이 건강을 되찾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뜻밖에도 임시직으로 채용된 한국인 영양사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했길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미국 아이들의 입맛을 단 하루 만에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 교육계와 영양학계를 뒤흔든 그 놀라운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텍사스 노스웨스트 메릴랜드에 사는 평범한 워킹맘 제시카 윌슨입니다. 남편 마크와 함께 11살 아들 타일러를 키우고 있죠.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옆에서는 남편 마크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로서 우리 가족에게 아침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아들 타일러를 깨웁니다.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타일러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5분만 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하죠. 결국 타일러는 서둘러 준비하고 아침 식사는 거르게 됩니다. 영양가 있는 아침을 차려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바쁜 출근 시간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침 먹을 거지? 출근하기 전 타일러에게 물으면 고개만 끄덕입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거라 믿었어요. 왜 우리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작을까? 이런 생각을 밤마다 하곤 했습니다. 타일러는 또래보다 키가 작았어요. 하지만 체중은 오히려 나가는 편이었죠. 성장 불균형이 영양 때문일까 늘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서는 최대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이려 노력했지만 편식이 심한 아이를 제대로 먹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브로콜리 조금만 먹어볼래? 저의 제안에 타일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싫어요. 냄새도 이상해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이었지만 적어도 학교에서는 급식을 잘 먹는다고 했기에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안심했었어요. 오늘 급식 뭐 나왔어? 매일 물어봐도 타일러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세히 물어볼 여유도 없었고 아이가 먹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 휴대폰으로 학부모 커뮤니티 앱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급식을 먹고 있다니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클릭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텍사스 전역의 학교 급식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타일러가 다니는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의 급식도 있었죠. 치킨 너겟 2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인 날도 있고 햄버거 패티 하나와 빵 한 조각뿐인 날도 있었어요. 마카로니 앤 치즈 한 스쿱과 주스 한 팩이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매일 먹는다는 맛있는 급식이라고요? 3년 동안 타일러가 이런 식사로 버텨왔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급식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타일러를 불렀어요. 이게 학교 급식이니?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타일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먹어요. 타일러의 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타일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번은 키가 컸으면 해서 샐러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맛없었어요. 거친 채소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도 다 안 먹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타일러. 엄마가 몰라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타일러가 잠든 후 학부모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읽어보았어요. 저는 진작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있어요. 그나마 전업주부라 가능한 일이죠. 급식 문제를 교장 선생님께 말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부에서 채소를 추가하라고 했지만 감자튀김을 채소로 분류해버리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댓글마다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매일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줄 여유도 없고 학교에 항의해봐야 예산 문제로 변화는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자책감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급식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는 계속되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타일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왠지 생기가 돌았어요. 내심 놀라면서도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타일러가 던진 질문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엄마, 버섯볶음밥 할 줄 알아요? 버섯볶음밥이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버섯을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버섯볶음밥을 묻다니요. 뭐라고? 버섯볶음밥? 타일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급식에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콜린이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해서 조금 맛봤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제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타일러가 버섯을 먹었다고요? 더구나 급식에서요? 오늘 급식은 평소와 달랐어? 타일러는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완전 달랐어요. 감자튀김이 없는 날은 처음 봤어요. 대신 감자튀김처럼 길고 가늘게 썬 감자와 당근, 양파가 섞인 요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맛있었어요. 아이의 설명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학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는 오늘의 급식 얘기로 떠들썩했어요. 우리 애가 처음으로 채소를 먹고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나 봐요. 급식 사진 봤어요? 완전 다른 세계의 음식 같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올린 글에 따르면 학교 영양사가 코로나에 걸려 출근하지 못했고 급하게 대체 인력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인 식당 주인을 임시 영양사로 초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은 학교여서 평소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2명이 전부였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결근하고 이틀은 조리사 분들이 정해진 메뉴대로 조리를 했지만 그 이상은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도 당장 대체 영양사를 구하기는 어려웠고 그때 교장 선생님이 평소 자주 가던 한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 교장 선생님은 자주 식당을 찾았고 서로 친해지면서 아주머니가 한국에서는 학교 영양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자신의 특기인 요리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김지연 아주머니. 교장 선생님의 부탁에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며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한 지연 아주머니는 조리실 냉장고를 뒤져보더니 평소 똑같은 메뉴만 만들던 조리사들에게 같은 재료로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조리사들을 설득해 아주머니의 방식대로 급식 메뉴를 만들어 보라고 했고 그렇게 만든 메뉴가 바로 한국식 감자볶음과 버섯볶음밥, 양배추 쌈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요리에 조리사들은 당황했지만 숙련된 분들이라 금방 적응했고 아이들도 낯선 메뉴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의 설득과 권유로 맛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읽어내려 가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인가요? 아이가 튀기지 않은 감자도 맛있다고 했을 때 정말 울 뻔했어요. 같은 재료로도 한국식으로 만들면 훨씬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게 놀라워요. 그동안 급식이 부실했던 건 예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리 방법이 틀려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타일러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잠시 후 마이클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일러의 엄마입니다. 어제 급식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장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연 아주머니가 가게를 비우면서까지 아이들을 위해 달려와 주신 일, 그리고 같은 재료로도 이렇게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다는 이야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연 씨가 준비한 급식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아이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으로 급식을 다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지연 아주머니는 정말 다양한 메뉴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커뮤니티에는 급식 메뉴들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왔어요. 감자조림, 달걀말이, 오이무침, 두부부침, 김밥, 돼지불고기, 소시지 야채볶음 등 한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저는 메뉴들이 하나같이 사진으로만 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급식을 먹은 타일러는 작지만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아이는 좀 더 기운이 넘쳐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두부를 먹어봤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소스랑 같이 먹으니 괜찮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편식을 했던 건 제대로 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유였던 걸까요? 저는 바쁘지만 한식 요리를 공부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미국의 학교 급식 문제를 예산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조리법과 식문화에 있었던 거죠. 조금씩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서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식 급식 방식을 영구적으로 도입해주세요. 온라인 청원에는 하루 만에 학부모의 80%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 영양사가 복귀한 후에도 우리 학교의 급식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영양사는 조리법만 달라져도 훨씬 다양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 앞으로 학교 급식의 한식 조리법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지연 아주머니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식당 위치를 공유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담하지만 깔끔한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카운터에 서 계신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지연 아주머니였습니다.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혹시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의 급식 도와주신 분이세요? 지연 아주머니는 제 질문에 살짝 놀라시면서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시더니 차 한 잔을 내어주셨어요. 맞아요. 교장 선생님이 급하게 연락해서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연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사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가 평생 채소를 거부하던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버섯을 먹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실 거예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지연 아주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미국 아이들이 한식을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거부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먹더라고요. 지연 아주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재료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이라면 아마도 정성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학교 영양사로 일할 때도 항상 생각했어요.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튀기기보다는 볶거나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많이 사용해요. 건강에도 좋고 제철 식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 단순한 식사가 아닌 누군가의 건강과 성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음식.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에서 계속 급식을 맡아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순간 감정에 이끌려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머리를 저으셨어요. 이 식당이 제 생계예요.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도 이제 돌아오셨을 테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조리사분들에게 한식 기본 조리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분들이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 말씀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보다는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다른 학교에도 알려야겠다고요. 타일러의 학교에서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학교 급식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변화, 한국식 조리법으로 바뀐 급식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달라진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적었어요. 단 5일 만에 우리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평생 채소를 거부하던 아이들이 버섯을 먹고, 당근을 먹고, 두부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맛있게요. 이건 단순한 급식 변화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혁명입니다. 같은 예산, 같은 재료로 이룬 기적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국식 조리법과 정성이었습니다. 제 글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루 만에 수천 명이 공유했고 다른 학교의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 혁명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미국 학교 급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타일러의 학교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벤자민 영양사 선생님이 복귀한 후에도 급식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벤자민 선생님은 지연 아주머니에게 배운 한식 조리법을 계속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식과 미국식을 접목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 중이셨어요. 사실 영양사로서 항상 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한된 예산 안에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죠. 지연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튀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벤자민 선생님의 고백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이제는 같은 예산으로도 훨씬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놀랍고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급식 시간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식판에 담긴 음식을 골고루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 여전히 모든 아이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타일러를 발견하고 살짝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판에는 비빔밥과 유사한 요리가 있었고 타일러는 거부감 없이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아이의 식습관이 개선된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도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장 선생님은 이 변화가 단순한 급식 개선을 넘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에 더 활기차 보이고 오후 수업 집중도도 높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 영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작은 급식 혁명은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타일러에게서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다양한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집에서도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 한번 먹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타일러와 함께 지연 아주머니의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에게 진짜 한국 음식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지연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요.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연 아주머니는 타일러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아이가 타일러구나. 학교에서 봤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데 타일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새삼 신기했어요.
지연 아주머니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한식 코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전, 된장찌개. 저희 가족에게는 낯선 음식들이었지만 타일러는 놀랍게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정말 맛있어요. 학교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어. 타일러의 솔직한 반응에 지연 아주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요리에 관심 있으세요? 한국 음식 기본 조리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요. 그 제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바쁜 워킹맘이지만 아이를 위해 좀 더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이 단순한 식습관 개선을 넘어 우리 가족의 식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주말마다 지연 아주머니의 식당에서 요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점점 다른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주 만에 저희는 작은 한식 요리 교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남은 김치만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연 아주머니의 손길은 마법 같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재료들이 그녀의 손을 거치면 특별한 요리로 탈바꿈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쉽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기본만 알면 정말 쉬워요. 무엇보다 건강하고요. 집에서도 배운 요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타일러는 제가 만든 볶음밥, 찌개, 나물 반찬들을 기꺼이 맛보았고 심지어 맛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음식이나 간편 식품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함께 앉아 진짜 식사를 즐기게 되었어요. 심지어 남편 마크도 한식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 이렇게 먹으니 훨씬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우리 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저의 친구들, 타일러의 친구, 부모님들까지 모두가 이 놀라운 한식 급식 혁명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텍사스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의 급식 변화가 텍사스 전역의 학교 급식 개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법을 다른 학교들에도 적용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날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연 아주머니께 텍사스 학교 급식 개선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했다는 거였어요. 지연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잠시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지연 아주머니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니까요. 6개월 후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 텃밭이 생겼고 아이들은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는 수업도 받게 되었어요. 급식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음식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어요. 학교 보건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급식 변화 이후 아이들의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체중 문제를 겪던 아이들의 상태도 좋아졌다고 해요. 타일러도 달라졌습니다. 키가 6개월 만에 5cm나 자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였습니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엄마, 전 이제 학교 급식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해요.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타일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한식 급식 혁명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NN, MBC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도 보도했고 심지어 워싱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에서
국제음식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이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지연 아주머니였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들뜬 표정의 아이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 아주머니가 무대에 오르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환호성이 이어졌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사랑하는 음식을 나누었을 뿐이죠.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음식은 사랑이고 문화이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 말씀에 강당 전체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다름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미국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바꾸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타일러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지연 선생님 말씀처럼 한국에는 더 맛있는 음식이 많다면서요? 그 질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낯선 문화와 음식에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단지 학교 급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세계관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단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지연 아주머니가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학교 급식실에 섰던 그 하루가 수천 명의 아이들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지연 아주머니의 식당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 모든 기억을 함께 되돌아보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저 아이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지연 아주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같은 감동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 그릇의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랑, 그리고 문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니까요. 오늘도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의 밥상 문화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 그릇의 밥에 담긴 정성과 배려,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 음식 문화의 힘이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고 비빔밥을 경험하고 된장찌개의 깊은 맛에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그릇의, 아니 한국의 밥상이 가진 기적의 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한국 음식이 주는 따뜻함과 건강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